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일본이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에서 나온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히면서 주한 일본 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강력히 항의했는데요. 국내 전문가들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은 국제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국제통상전문 송기호 변호사 연결해서 이 과연 가능한 일인지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늦은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오히려 늦은 시간에 인터뷰 응해 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일본 정부가요, 그동안에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은 계속 나왔거든요. 그런 움직임은 있었는데 네. 도쿄올림픽 개막을 한 100일 정도 앞둔 상황에서 방류 결정을 한 배경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제 일본은 부흥이라고 해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부터 완전히 그 문제를 깨끗이 치유한 일본을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강하게 내세우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실질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집약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이 137만 톤이라고 예상되는 이 오염수 문제이죠.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일본이 오랫동안 미국이라든지 또 국제원자력기구라든지 이런 지원을 얻어내는 작업을 통해서 이제는 미국이 동의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번 결정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오염수를 어떤 방식으로 방류하겠다는 거죠? 오늘 일본 수상관저에서 발표한 원문을 그대로 보면 네. 자신들이 안전성을 확보를 해서 그들 용어로 이제 다핵종 제거 설비라고 하는데요. 다핵종 제거 설비를 앞으로 2년 기간 정도의 설비 공사를 마무리해서 해양 방류하겠다는 것이 그런 기본 방침을 오늘 결정을 하고 발표한 겁니다. 지금 아무리 다핵종 또 일본 정부는 다핵종 제거 설비를 알프스라고 또 부른다고 하던데요. 네. 지금 그렇게 다핵종 제거 설비를 통해서 방사성 물질을 걸러낸다 하더라도 지금 3중 수소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일본 정부는 40분의 1 수준으로 농도를 낮춘 다음에 방류를 하면 기준치의 40분의 1 정도로 방류를 하면 별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바다가 결국 다 통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과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 이게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좀 더 원전 전문가 분들의 의견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지 어떤 농도를 희석시킨다는 그러한 접근 대단히 비도덕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지금 이번 오염수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나온 정말 그 정확하게 그 안에 얼마나 위험한 어떠한 여러 핵종이 있는지 확인조차 하기 어려운 그런 대량의 오염수를 자신들의 이런 설비 처리만 가지고 바다에 내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접근 자체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되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그 안전성의 문제는 이것이 계속 중요한 쟁점이 되겠죠. 그러나 단지 희석을 시키면은 그걸 묽게 하면 안전하다 하는 논리는 결국 그것이 어떠한 위험한 물질, 방사능 물질도 거대한 바닷속에 빠뜨리면 안전한다는 것과 결국은 동일한 논리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네. 따라서 그 자체는 도덕적으로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는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염수가 방류가 되면 짧게는 제주까지 영향을 미치는 데는 그러니까 그 바닷물이 오염수가 바다에 희석됐다 하더라도 해류를 타고 다시 우리나라 쪽으로 올 때 한 200일 정도 걸린다. 1년 정도 걸린다. 또 이런 얘기들이 나오던데요. 기관에 일단은 그거는 다시 검증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 바닷물이 오염된 바닷물이 우리나라 그 동해나 이런 쪽으로 올라오게 되면은 우리나라 어민들의 피해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국제해양법상 보상을 받거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문제는 이제 단지 그런 우리 수산물에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도 물론 심각하고 중요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는 이 방출 자체를 국제법의 기준에 따라서 금지시키는 단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오염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일본에서 방출한 그 오염수가 우리 수산물에 영향을 줬다는 그런 어떤 인과관계가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국제법적으로도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인과관계라는 게 대단히 이를테면 이 수산물의 이러한 현상이 어디에서 생겼는가 하는 것 그 자체를 정밀하게 인과관계를 따져서 접근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유엔 해양법 협약에서는 일본으로 하여금 해양 수산 생태계를 보호할 의무, 그리고 자신들의 그러한 이런 오염수 방출이 해양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평가해서 그러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먼저 부과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일본이 그러한 위험 영향 평가를 제대로 하지도 않았고 그 설령 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우리에게 정부에게 제대로 제공하지도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 더 심각한 것입니다. 지금 이제 국제법상에 관한 문제를 잠시 언급해 주셨는데요. 네. 일본이 일단 방류를 못하게 하는 게 현재로서는 최선이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난 다음에 그걸 진짜 방류를 해도 되는 상태인지 검증을 하고 투명하게 일본 정부가 공개를 해야 할 의무가 사실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걸 좀 국제법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아니면 유엔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우리 직접적으로 많은 더 큰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는 주변국들, 특히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유엔 해양법 협약상의 권리로서 직접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어떤 잠정 처분, 어떤 임시 구제 조치라고 하는데요. 사후적으로 방출된 후에 이게 우리 수산물에 어떤 위험을 문제를 끼쳤느냐 하는 그것도 물론 필요할 경우가 있겠지만 네. 국제해양법 협약은 어떤 사전 조치로서, 사전 예방 조치로서 어떤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 그것을 금지시키는 그런 사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자는 것이 저의 의견이고요. 다만 지금 바로 제소하자는 건 아니고요. 네. 일본이 앞으로 2년 동안 그런 설치도 하고 또 평가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것이 과연 국제법에서 정한 그런 절차, 그런 내용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일본에게 자료를 요구하고 또 지금 단계에서 즉 이미 지금 일본이 일단은 방출하겠다고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 결정도 사실은 결정 절차도 국제법에 맞게 진행돼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정부에 지금까지 일본이 도대체 우리에게 준 정보나 내용이 뭐냐, 일본이 우리에게 어떤 설명을 해줬는지 좀 밝혀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가 정부에 어떤 청구한 내용입니다. 근데 뭐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국가가 우리나라하고 이제 중국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공동으로 한중일 양국이 국제사법재판소나 해양법 재판소에 이 문제를 제소할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우리가 선택 가능한 중요한 대안이죠.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는 그 방출이 해양 생태계에 위험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일본이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말하는 이른바 다종 핵 제거 설비라는 것이 도대체 2019년 일본 자료에 의하더라도 그때 기술로서는 일본도 그 처리를 했지만 자기들의 처리수라고 부르지만 그 처리수의 72%가 일본 기준에 비춰보더라도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이 일본 내부 결론이었거든요. 그러면 네. 과연 지금 상황에서는 일본이 이야기하는 그런 처리 절차가 얼마나 안전성이 담보되는지에 대해서 일본이 우리에게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더구나 국제법에 따라서 일본은 우리에게 자신들의 결정이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지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즉 지금은 일본으로 하여금 국제법을 지키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일본이
우리의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출하는 것은 우리가 단연코 반대한다라는 그런 명확한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지금 시기에는 필요합니다. 혹시 변호사님이 앞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우리 외교부에 그동안에 일본 정부에서 우리 정부에 우리 정부는 이제 관련돼 있는 정보를 공개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혹시 답을 했다거나 뭐 정보를 공개했다거나 이런 얘기를 들으신 건 없는 건가요? 네네, 아직까지는, 일본으로부터 이런 내용을 받았다. 즉, 단지 방출하기로 했다라는 그런 결정 통지가 아니라, 네. 자신들이 이 방출 결정을 하게 되는 어떤 과학적인 근거, 자신들이 무엇을, 어떠한 자료에 근거해서 이것이 안전하다고 판단했는지, 그건 당연히 서로 상호 검증이 가능한 것이어야 되는 거죠. 네. 그 본질적인 내용과 자료를 일본이 한국에게 제공했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지금까지 공개한 적은 없는데 저는 아마 그것이 일본이 그것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할 내용이 없어서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네. 근데 앞서 말씀하실 때 국제법상 이거는 좀 잘못된 것이다. 이런 국제법상 대응할 때 일본의 조치는 좀 부당하다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제 원자력 기구 IAEA가 내놓은 반응을 보니까요. 일본의 오염수 방출에 대해서 이건 국제적 관행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 국제기구가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 국제 원자력 기구는 기본적으로 어떤 핵 사찰 기구이고 또 핵무기를 어떤 전제한 어떤 원자력의 사용을 전제하는 그런 기구이죠. 이미 일본이 오늘 이 수상관제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더라도 IAEA 등의 어떤 제3자의 어떤 참여 속에서 투명성을 높이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미 사실 IAEA는 오늘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편으로 확실히 돌아서는 그런 여러 차례의 어떤 입장을 발표했죠. 근데 제가 제일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이게 어떤 국제적인 관행이라고 하는데 네.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다시 말해서 한 나라가 어떤 사고로 발생한 이 어떤 방사능 오염 물질을 그 안에 정말로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르는 그런 어떤 위험한 물질에 대해서 이것을 국제사회의 충분한 검증 그리고 인접국가 그 피해를 직접 받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인접국가의 동의 없이 방출하는 것은 결코 지금까지 있지 않은 일이죠. 일본 스스로도 과거에 러시아라든지 이런 데서 핵폐기물을 방출하려고 할 때 그것을 한사코 강력히 반대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AEA가 이것이 국제적 관행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의 이 방대한 오염수가 발생한 과정이라든지 다시 말해서 이런 사고가 관행이 아니라는 네. 거죠. 관행이라고 주장하는 IAEA 주장은 정말로 알겠습니다. 설득이 없는 것이죠. 근데 중국은 무책임한 일방적 결정이다 이렇게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 미국 정부는 국제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다 이러면서 일본 정부의 결정을 사실상 지지하고 있어요. 이 미국의 태도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IAEA가 일본의 입장을 옹호할 때 이미 그때 미국의 입장이 그게 반영된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IAEA가 다 기본적으로 어떤 핵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인 것이고요. 사실 이 문제는 더 넓게 보면 단순히 그 방사능 오염수가 어느 바다에 영향을 미치느냐 문제를 떠나서 과연 원자력이나 핵무기 네. 그러한 어떤 핵 폐기물, 방사능 오염 물질을 우리 인류 사회가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느냐. 즉 일본 정부가 이야기한 대로 그냥 희석시키면 된다. 네. 그런 접근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결국은 원자력이나 그런 핵무기 위협 속에 그냥 우리가 인류가 그걸 감당해야 된다는 것과 일맥상통하거든요. 네. 다시 말해서 그런 식으로 출구를 만드는 거죠. 어떤 허구적인 논리를. 거기에 결국은 IAEA나 미국이 핵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결국은 같은 편에 서 있는 것이다. 이미 미국은 사실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우리나라 수입 규제에 대해서 네. 일본이 WTO 제소했을 때도 미국은 일본의 편이었거든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게 참 냉혹한 국제사회에서 우리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놔야 될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이 변호사님 말씀 들으면서 더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2시간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본으로 하여금 국제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제통상 전문가 송기호 변호사였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부 끝곡으로 정엽의 Wild for You 들으시고요.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오른손 together 네 왼손 어깨에 그렇게 나와 맞춰